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썼고 여기 제가 재미나이한테 한번 그려달라고 한 건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요.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선주 포함하면 1,400조죠. 와, 정말 엄청납니다, 이거. 끝없이 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싸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예, 왜냐면 돈을 엄청 벌 거니까. 걱정은 그거죠. 저러다가 이익이 꺾이면 어떡할까 이제 그게 걱정이지 사실 주가 걱정이 안 돼요. 주가가 오르는 거나 뭐 이런 부분보다 지금 이제 돈을 엄청 번다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예상과 안 맞으면 부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 역사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주주분들 축하드리고 예. 참 힘들죠. 그죠? 뭐 중간에 또 파신 분들은 '아 괜히 팔았네.' 또 이러실 수 있고 들고 가신 분들은 계속 하고 살려다 못 사신 분들은 '살 걸.' 막 이런 후회들이 있는데 어렵죠. 뭐 결과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게 주가가 뭐 제가 5만 원, 6만 원일 때야 뭐 그때는 뭐 설사 물린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자리인데 이게 또 2 0만 원 다른 문제잖아요. 예. 어쨌든 예 아직 그러니까 '아직도 끝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있어서 그 내용하고 이제 시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코스피 6천 뭐 3월 밸류에이션 뭐니 뭐고 3월 미국 주식시장 전략, AI 붐의 대가 뭐 요런 내용하고 기업 분석은 LG화학, IS동서, 펜트로, 한솔케미칼, 태양광 또 블록체인 오늘 네이버 주가 좀 괜찮았죠.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된 거, 소외주의 반란, 주주 관여 확대 국면, 다음은 누구 요 두 개는 이제 석유화학 그다음에 로봇 전자공시는 하이닉스랑 아이센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AI는 공포가 아니라 친구다." 뭐 엔비디아는 역시 갓비디아였고 엔비디아는 정작 시간에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부담은 많이 덜어내고 있고요. 1,426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금리는 조금 올랐지만 환율이 급락했고 유가 좀 떨어졌고 엔비디아 실적 좋았고요. AI 분위기 좀 좋아지고 있어요. AI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잡아먹을 거다 이랬는데 다행히 엔트로피게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이틀째 올랐고 트럼프가 국정연설했는데 뭐 별 내용은 없었어요. 관세 10% 잖아요. 다시 15로 올린다고 합니다. 15 올려도 변하는 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고 10 이면 좋은 거죠 더. 그리고 엔비디아 올랐고 마이크론 올랐고요. 엑슨 엔터프라이즈라고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AI 쪽과 관련돼 있는데 그 경찰서 같은 데서 경찰관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AI 프로그램. 예.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고 팔란티어, 오라클, 넷플릭스. 다만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루는 이게 우리나라 태양광하고는 별개의 이슈로 빠진 거예요. 오히려 우리한테는 호재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나 나 이런 데서 좀 수입하는 물량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면 관세 때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보를 못 하니까 퍼스트솔루션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이던스를 낮춰 버린 거죠. 근데 뭐 하나솔루션이나 오시아 홀딩스는 중국 회사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요 퍼스솔라의 하락은 뭐 자체적인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좀 중요한 거 좀 넘어갈게요. 예. 아까 엔트로픽. 예. 엔트로픽이 이제 "같이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올라왔고 최근에 근데 미국 증시 특징은 M7이 너무 힘이 없어요. 예. 힘이 없죠.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억누르고 그러니까 미국이 약해요. 뭐 이틀 올랐지만 연초 대비하면 뭐 거의 오른 게 없죠. 예. 엔비디아 빼고는 연초 이후로 다 빠졌대요 지금. 그 국정연설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연설 했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화자찬이 너무 많대요. 예. 그런 좀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 협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악재는 없어요. 없는데 유일한 악재가 저거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과 미국이 어떻게 할 건지. 요게 이제 제일 뭐
만약에 증시가 하락한다면 저 부분이 좀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다. 잘 안 된다면. 그래서 좀 일단 봐야 되겠고,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 예상보다 이게 서프라이즈죠. 매출 아니 주당 순이익, 매출, 뭐 데이터 센터부터 다 매출 총이익률도, 아니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가격이 비싸서 총이익률 줄 줄 알았거든요. 안 줄었어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지금 매출이 1 분기 이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5에서 9% 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좋았고 매출 총이익률 견조했고, 엔비디아 컴퓨팅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근데 제가 좀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 아침에,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속보로 올려서 시간대별로 계속 좀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특별한 날이라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건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올라왔고, 넘어갈게요. 트럼프 국정연설, 뭐 관세 15%로 올리겠다. 중국 그대로 유지하고, 중국 이제 시진핑 주석과 다음 달에 만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로 알고 있어요. 이란 정책 절대 핵무기 보유 허용 안 한다. 그래서 요건 좀 불안실하고, 전기료 이제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기업들은 너네가 알아서 전기료 내라, 올리지 마라,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기업 서클 있죠. 여기가 이제 제레미 얼레어. 그래서 오늘 좀 사실 네이버나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오긴 했어요. 요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 제레미 얼레어가라는 CEO가 우리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이동시키는 단계에서 이제 가치를 이동시키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AI는 별개가 아니다. 이런 좀 내용을 얘기했고, 어쨌든 정보 이동의 시대에서 가치 이동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AI가 있잖아요. 이제 AI 에이전트 있죠. 내가 AI한테 뭘 시키면 얘가 컴퓨터로 알아서 뭘 해주는. 그게 이미 시작됐죠. 저도 그래서 클로드 코드라는 걸 썼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얘가 이제 스스로 쇼핑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쇼핑하는데 저기 상대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당근마켓을 이용하죠. 우리 당근 쓰잖아요. 그래서 중고 거래할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직접 만나죠. 만나서 이제 물건 주고 하지만 약간 이제 가상의 요 AI들이요 서로 만나요. 주인 대신. 그래서 둘이 알아서 정보 주고받고 결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AI끼리. AI끼리 서로 협상하고 막 서로 막 뭐 깎아달라 막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수 있죠. 평판. 그래서 그런 뭐 협상 잘하고, 그다음에 정말 뭐 배송 사고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평점 높게 주잖아요. 똑같아요. AI 에이전트한테 평점을 매겨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그들끼리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도 뭐 어제도 많이 물어보시나 안 가니까 그래도 저는 버텨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두나무라.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을 굉장히 커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엔비디아, 마이크론, 아까 엑슨 엔터프라이즈, 팔란티어, 퍼스트 솔라, 말씀드렸고, 오라클도 올랐고, 넷플릭스, 서클 인터넷까지 다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중요하니까 엔비디아 오늘의 차트는 없습니다. 오늘은 없고, 뭐 매일 하진 않아요. 없는 날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오늘 편지로 다 올려드린 거예요. 편지가 아니라 속보로 저기 그 게시판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래서 아까 실적 말씀드렸고, 회사가 이제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기존에 제시했던 게 5천억 목표인데 요거 아마 달성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엘은 현재 추론 분야의 독보적 수단이다. 미국 대형 빅테크들의 AI 자본 지출 증가가 실제 엔비디아 매출로 전환되고 있다. 블랙엘 양산, 램프업 이제 보통 양산한다 그러죠. 예상보다 빠르다. AI 투자 정점론가, 그러니까 제일 걱정했던 게, 야, AI 정점 아니야? 블랙엘 이거 매출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불식시켰고, 그래서 요게 이제 7시 23분 까지 제가 좀 적어서 올려드린 거고, 실적 자체는 좋았고, 그러니까 AI는 진짜였던 거죠. 그래서 요게 오전 7시 23분 제가 이거 보고 '아 오늘도 반도체 오르긴 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오늘. 근데 이제 그 후에 젠슨항 인제 발언이 나왔고, 저는 고객사들의 현금 흐름이 증가할 거라고. 왜냐면 고객사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아마존도 있을 거고, 이런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 그걸 가지고 엔비디아 GPU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이제 에이젠틱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비서죠. 예. 요 변곡점을 확인했고, 에이전트의 유용성이 입증됐다. 그래서 엄청난 컴퓨팅 수요. 저 컴퓨팅 수요는, 이 에이전트는요 메모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AI 세계에서 컴퓨팅은 곧 매출이다. 컴퓨팅이 없으면 토큰을 생성할 수 없다. 토큰.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랑 대화하시죠. 그런 대화할 때 이제 얘가 나한테 주는 답들 있죠. 그 한 마디 마디가 다 토큰이에요. 예. 그걸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 AI 에이전트는 그 토큰을 엄청나게 생성합니다. 더 많이 생성하죠.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토큰을 이제 없으면 매출을 못 늘리고, 이제는 토큰 그러니까 얘가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AI 에이전트가 뭐 예를 들면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쇼핑을 한다거나 PPT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러면 그거 다 토큰이거든요. 그 토큰당 돈을 매겨요. 그럼 저는 만약에 그걸 활용하고 싶으면 지불을 해야 돼요. 한 1 토큰에 얼마씩. 그래서 매출이 이제 토큰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 토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젠슨항 발언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곡점에 도달했다." 예. 그래서 "컴퓨팅은 이제 과거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던 방식 자체를 바꿔 놨다." 뭐 이런 내용. 이게 이제 7시 45 분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좀 공시 이따 설명은 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이닉스가 대규모 용인 공장 투자 발표를 공시했어요. 600조. 예, 600조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기 시작을 했어요, 24 년부터. 그래서 이제 어제 투자 공시를 한 번 더 했고, 그래서 아마 27년 1 분기에 가동될 것 같고, 원래 2 분기인데 좀 빨라질 것 같아요. JP 모건에서는 이번 1기 투자액을 86조. 이번에 하는 건 30조입니다. 30조짜리인데 총 합쳐선 72조. 그리고 이제 총 4개 만들어요. 총 4개의 클러스터를 만드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 합치면 600조. 그 뭐 2, 3, 4 기는 엄청 크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 증설하니까 또 공급 과잉 아니냐 막 이렇게 겁을 내시잖아요. 이제 지레짐작으로. 이거 또 옛날에 뭐 공급만 한다 그러면 막 무서우니까 피크아웃 온다. 근데 저희 어제 제가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당사에 나와 HBM 수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고 싶다고 해도 못 늘리고요. 여기다가 지금 전 자원을 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HBM 쪽으로 먼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장 짓는데 지금 투자해도 2년 걸려요. 그리고 양산하는 데 1 년. 3년 걸려요, 3 년. 서울 호텔과 강남 아파트 같은 거죠. 지금 공급 없다고 지으면. 지금 공급되나요? 서울 호텔 없다고? 안 되잖아요. 강남에 아파트가 없어서 가격 오른다. 그러면 지금 지으면 되지. 짓는데 3년 걸립니다. 그리고 뭐 규제 같은 것도 있고. 그거 쉽지가 않은 거죠. 반도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사이클이고, 그래서 너무 막 그런 뭐 좀 투자하면 또 피크아웃 이런 논리에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잉 투자 아니다."라는 의미로 좀 적어 드렸고, 요거 이제 7시 58 분까지.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주가 매일 오르니까 지금도 싸긴 싸거든요, 하이닉스가. PER이 6배. 근데 "매일 오를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근데 오늘도 올랐으면 오늘도 날라갔죠. 그래서 오전에 이걸 좀 적어 드렸고, 엔비디아가 또 나왔고, 미결제 요게 핵심이에요. 엔비디아가 이번 공시에 뭐가 나왔냐면 미결제 재고 및 장기 공급 약정 금액. 예, 그걸 공개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엔비디아 칩 있죠. AI 가속기. 예. 요 AI 플랫폼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망이 이제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 재고들. 음. 예를 들면 TSMC의 칩, 그다음에 그 HBM 메모리 같은 거 요런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금액이 952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209%.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27 년에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거든요. 고객사들한테 공급을 해 줘야 돼요, 물량을. 그전에 미리 공급망을 다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이걸 확보 안 하면 27 년에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만큼 지금 이미 확보해 놨다."
우리 27년 뭐 앞으로 몇 분기에 걸쳐서 고객들한테 만들어서 공급하면 된다. 예. 우리는 공급망 이슈 없다. 약간 이런 좀 자신 있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어쨌든 뭐 TSMC 칩이나 메모리가 5개 있어서 900 요게 얼마죠? 52억 달러에 정확하게 메모리가 얼마인지는 알 방법은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향후 몇 분기 이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는 전략적으로 재고와 생산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미리 메모리 비축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그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를 웬만큼 싹쓸이 해간 거예요. 그냥 엄청 사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중에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렇게 반도체 공급 부족하다고 하냐. 그 범인이란 표현은 좀 그런데 여기 있는 거죠. 젠슨항이 다 가져간 거예요. 엄청 가져간 거예요 아무튼 젠슨항이.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저럴까. 지금 뭐 다른 빅테크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치맥 동맹 맺은 게 참 우연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젠슨항이 제일 많이 확보했다는 좀 이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주가가 아마 그래서 좀 더 올랐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랐나 좀 요 답이 되세요 혹시? 예. 왜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뭐 때문에? 예. 요게 좀 답이 있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도는 이제 엔비디아 젠슨 AI 변곡점이고 그다음 변곡점 피지컬 AI다. 그래서 오늘 LG전자 또 날라갔죠. 현대차랑. 여기 또 나왔어요. 젠슨항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피지컬 AI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LG전자 등과 협력하고 있다. 그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LG전자하고 한다고 하니까 LG도 로봇이네. 이렇게 된 거죠. SK증권의 박재민 연구원님이 이제 아까 해드렸던 내용 그걸 그대로 좀 아주 잘 해석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보고서에서 가져왔는데 클로드 코어. 예. 그다음에 코덱스는 요게 그 챗GPT가 하는 코딩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리면 얘가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고 내 컴퓨터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얘가 알아서 해 주고 그런 건데 그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토큰당 이제 돈 내셔야 돼요. 지금 챗GPT가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대답할 때 무료잖아요. 유료 가입 안 하셔도 답변해 주잖아요. 그죠? 그 돈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없어요, 그런 건. 근데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는 이제 여러분이 지불을 하셔야 돼요, 돈을. 그걸 하고 싶으면. 그러면 수익원이 확보된 거죠. 그러니까 젠슨항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수익원이 그동안은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제 수익원이 확보됐다. 그래서 이제 SK증권의 박재민 연구원인데 이걸 되게 강조하신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토큰은 이제 현금 흐름. 이게 돈이 된다. 예.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돈 버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AI 투자 많이 하면 뭐해? 돈 언제 벌 거야? 그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써드린 거고 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클로드 코드나 한번 이런 걸 써보세요. 예. 아무튼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그런 것들이 좀 확인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올랐는지 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오늘 10월부터 자 코스피 6,000 그 이유에 대한 고민. 요게 주당 순이익과 코스피 차트 똑같이 가죠. 이익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이건 많이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주가가 급등해도 부담은 없다. 과열은 맞아요, 기술적으로. 근데도 부담이 없는 건 이익 기반이니까. 단순한 자금 유동성도 맞죠. 들어온 건 맞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익으로 간 건 맞아요. 이익이 우선입니다. PER 10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올라도.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지금 계속 오릅니다. 27년 내년은 더 좋대요. 둘이 합쳐서 삼전 닉스 합쳐서 이제 시총의 40% 코스피에 사이클 정점 우려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처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 서비스 시작하죠. 그다음에 피지컬 AI 오죠. 그래서 근데 공급은 안 되죠. 6천 달성 심리적 부담 맞습니다. 저거는 뭐 누구나 느끼죠. 두렵죠. 내가 지금 사서 꼭지 잡을까 봐 그런 공포가 있어요 또. 네, 그런 걸 이제 극복하면서 계속 가더라고요 또 강세장. 근데 미중 정상회담은 크게 뭐 악재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중간 선거 있어서 중국도 아마 협상 가능성 언급하는데 중일 갈등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서로 이제 긴장 관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나쁜 건 아닌 게 한일령 때리니까.
그래서 호텔, 레저, 유통 이런 쪽은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적, 그러니까 지금 강세장은 실적에 기반한 거니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뭐 가열은 맞다 하더라도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월 밸류에이션과 머니무브, 요거 코스피가 이제 PBR 거의 2배까지 왔거든요. 정말 뭐 상상 못할 숫자로 지금 가고 있어요. PER은 근데도 10배가 안 돼. 오늘 올랐으니까 이제 10배 넘었죠. 다만 반도체 제외하면 좀 비싸대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고, 반도체 제외하면 PBR이 1.33배인데 적정 PBR 대비해서는 좀 비싼 것 같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개월 전에 78조 원, 그리고 지금 180조입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고,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금융 투자가 많이 사. 요즘에 요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죠. 금융 투자가 왜 이렇게 주식 많이 사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투자 산 거는 ETF를 산 개인들 매수가 잡힌 거예요.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를 38조 원 순매수했고, ETF 통해서 코스닥은 15조 원 아마 산 것 같아요. ETF로 돈이 엄청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개별 기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아니고 ETF를 사세요. 그냥. ETF 매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규모가 821조인데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918조. 예, 그래서 꾸준히 당연히 늘죠. 근데 이제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700조 정도 된대요. 거기서 원리금 보장, 예금 같은 거. 그게 아직도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70이. 예. 그래서 이제 저 비중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예. 원리금 보장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퇴직연금하고 이제 그 개인연금, 회색이 개인연금이고 퇴직연금이 주황색. 그리고 보시면 개인연금과 이게 원리금 보장이 회색이에요. DB형 있죠. 기업이 알아서 해주는. 그냥 압도적으로 많죠. 기업들이 하는 거는 그냥 다 원리금 보장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DC형은 이제 그래도 원리금 비보장이 많고, 지금은 아마 좀 역전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원리금 비보장이. IRP는 확실히 원리금 비보장. 그러니까 주식형 쪽이죠. ETF 같은 거. 예. 저도 이제 DC형으로 하는데 뭐 저는 그냥 퇴직연금 지금 100%거든. 아니, 위험자산 70%까지밖에 못 넣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규제 완화해 가지고 위험자산 100%까지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30% 안전자산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단 퇴직연금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이제 원리금이 보장 안 되는 위험자산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겠냐. 그럼 저 돈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편지에서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거대한 뭔가가 온다.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온 거예요. 돈들이. 예. 이 잠겨 있던 이 퇴직연금 시장도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은행 예금은 이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39조 원이 빠졌대요. 12월 대비. 현재 우리나라 은행 예금이 2,076조 원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아니고 이제 종합과세 있죠. 1년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쳐서 2천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종합과세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자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당 말고 은행에 뭐 예금 이자 있죠. 이자만으로 그 2천만 원 이상일 때 그 금액을 봤더니 그 이자 소득이, 그러니까 14.1조 원 정도 된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그걸 이제 역으로 추정해 본 거예요.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갖고 있는 이자 소득의 원금, 예를 들면 예금이라고 쳐볼게요. 정기예금. 정기예금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자 소득을 받는 그 뭐 채권 이자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의 원금이 얼마냐. 예. 470조예요. 요거는 주식과 상관없겠죠. 이자니까. 예. 그래서 470조 원. 요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470조. 예, 엄청나죠. 근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중에 일부가 이탈하겠죠. 주식 쪽으로 배당 받으려고. 왜냐면 배당은 분리과세 하면 세율이 깎여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금융소득이 20억인데 1년에 엄청난 거죠. 세부담이 그러면 8.3억 들어간대요. 예, 분리과세 안 하면 종합과세 들어가. 근데 분리과세를 해주면은 2억을 줄여버려요, 세금이.
굉장한 메리트죠. 2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 돈의 10%만 이탈해도요 47조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시장을 뭐 일단 펀더멘탈 삼성도 좋지만 저런 자산 시장에 뭔가의 변화 있죠. 요걸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사주 매입 성향 변화. 지금 이거 되게 좋은 자료예요. 뭐냐면 요새 미국이 약하죠. 한국이 날아다니죠. 동아시아 국가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진짜 와, 김성환 오한비 연구원님 진짜 인사이트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건 전혀 생각도 못 하는 건데 저 M7 있죠. 빅테크가 이렇게 자사주 매입한 거 보이세요? 엄청 늘었죠, 여기가. 예. 너무 심할 정도로. 지금 완전 줄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M7으로 대변되는 빅테크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인데 24년 이전에는 빅테크가 막대한 이익을 내잖아요. 현금을 뭐 투자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예, 엄청나게.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우리 부러워했잖아요. 한국 주식 하신 분들은. 야, 미국은 저렇게 맨날 날아가고 우리 한국은 가지도 못하고. 그게 그 구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냥 압도적으로. 근데 이제 AI 투자해야 되니까 작년부터 줄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투자 경쟁. 나는 여기서 이제 투자 못하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 지출. 이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주주환원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표가 나온 거예요. 빅테크가 돈을 벌죠. 뭐 완전 독점이죠. 뭐 구글, 아마존, 뭐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번 돈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 안 해요. 예. 어디다 주죠?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 자기 주주들한테 다 돌려줍니다. 우리 부러워했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미국 야, 빅테크 부럽다. 저렇게 돌려주고. 그래서 높은 밸류를 받았는데 이게 작년부터 바뀐 겁니다. 빅테크가 주주한테 안 주고요. 저희 줄 돈 없고 저희 투자해야 됩니다. 왜? AI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투자할 때 AI 인프라 깔죠. 그 돈이 어디로 가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가는 거예요, 지금. 국영채로. 그래서 굴뚝 산업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AI는 대한민국의 승자다. 그 논리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몇 년간 미국 주식에서 빅테크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받아야 될 그 주주 환원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전력기기, 그죠? 뭐 태양광 회사, ESS 이런 회사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돈들이. 왜? 빅테크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빅테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이 돈 버는 걸로 가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가 돈 벌잖아요, 지금. 이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보고서 읽고 '아, 맞구나. 왜 미국이 최근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한국만 날아가는지.' 이 부가 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빅테크한테 달린 거예요. 예. 전 세계의 모든 자본시장의 흐름은 이들이 결정합니다. 근데 이 낙수 효과가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6천 가고 난리도 아닌 거죠. 명확하죠. 그러니까 거대한 자본시장의 흐름이 한국으로 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뭐죠? 자산시장, 우리 국민들의 자산시장이 너무 부동산이 집중되고 예금이 집중돼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 머니무브가 시작됐고, 두 번째는 요거.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저 이거 읽고 나서 딱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M7은 근데 M7 주가는 좋을 수가 없죠. 투자만 하니까.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그잖아요.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PER이 점점 또 주가 빠지니까 떨어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평가 맞지만 빅테크가 이제는 주도하기 좀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로 빅테크 말고 미국은 경기 민감주가 좋아요. 왜죠? AI 인프라 지출 수혜주니까. 그래서 경기 민감주,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주가 많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경기 민감주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들이 빠져나가요. 나가서 경기 민감한 국가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냉정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 근데 물가가 오를 수는 있대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렇게 투자 많이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물가는 올라요. 이게 돈을 푼 거죠. 예. 그래서 물가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나중에 물가 지금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1-2년 후에 물가 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IT 버블 때 그랬거든요. 근데 금리 올린다고 바로 끝나가는 게 아니라 금리 올리고 몇 달 후에 무너져요. 예. 그래서 첫째, 중기 강세비는 유지하자. 예. 뭐 그건 맞다. 빅테크 여전히 좋다. 예. 다만 주도권은 이제 AI 투자의 낙수 효과, 빅테크보다는 그 낙수 효과를 받는 경기 민감주로 옮겨간다. 그래서 AI 캐펙스 수혜주, 경기 민감주 조합 요걸 하자. 여기에 최적인 게 한국의 반도체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뭐 많죠. 굴삭기도 있고 뭐 변압기도 있고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 빅테크가 과거와 같은 독점적 주도주가 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이렇게 200bp 그러니까 한 2%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차게. 그런 분은 여기도 기억하시잖아요. 금리 엄청 올렸죠. 이때 5% 500bp 올려버렸어요. 이때는. 이때 IT 버블 때. 예. 그래서 이런 차트는 저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강연회 때도 그렇고. 함께 배우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 올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올리면 못 견디고 무너져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의 끝도 답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금리 언제 올리고 물가 올리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올해는 아니고 그죠?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급락은 나옵니다. 중간중간 급락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어떻게 영원히 올라요? 중간중간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뭐 단기 조정은 견디면 돼요. 뭐 기회죠. 뭐 더 사면 되니까. 제발 빠지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 많으실 거예요. "제발 좀 빠져라. 좀 주식 좀 사게." 그런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약세장이 시작되면 사면 안 되잖아요, 빠진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니까 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자. 다만 저건 아직 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I 붐의 대가 이건 뭐냐면은 그 생산성 혁명이라는 이제 내용인데 예 이은택 연구원이 쓰신 자료고 예 생산성 혁명. 그게 실업률을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최근에 뭐 "실업률 올라간다 AI 때문에." 이런 얘기 있지만 실업률이 증가를 안 한대요. 이렇게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면 예 실업률이 당시에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은 기존 일자리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줄여준다.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우리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은행, 증권, 창구, 콜센터, 유통, 운송 이거 다 직업이 많이 없어졌죠. 예 근데 지금도 있어요 있기는. 있죠. 당연히 일자리 있는데 많이 없어지긴 했죠. 근데도 실업률은 상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대 최저로 더 떨어졌어요. 직업이 사라진 만큼 다른 게 생겼다는 거예요. 새벽 배송, 배달 라이더, 공유 드라이버,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소셜 마케터, 데이터 센터 전문가. 그전에 없던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래요. 이제는 기존 직업이 사라질 걸 상상하는 건 쉬운데 새롭게 태어날 직업이 뭘까? 이걸 상상을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어려운 상상을 먼저 해내는 기업들이요. 승자가 될 거래요. 그래서 뭐가 될지 몰라요. 뭐 우주 개발, 로봇 수리, 로봇, AI 맞춤형,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런 게 후보로 거론되지만 어떤 직업이 새롭게 탄생할지는 아직은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근데 그거를 상상해서 먼저 실행해 오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걸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일론 머스크잖아요, 예전부터. 먼저 세상을 이게 바꿨죠, 산업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근데 뭐가 될진 모른다라고 일단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 시황 말씀드렸고 기업 분석 좀 해 볼게요. 자 이제 LG화학은 인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이제 가치 제고 요구 이제 이건 그거죠. LG엔솔 상장하면서 가치가 엄청 훼손됐잖아요 사실. 벌써 한 4년 됐죠. 근데 여기에 또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작년부터 이제 요걸 요구를 한 거예요. "LG엔솔 지분 좀 매각해라." 예. 매각해서 그걸 이제 "LG화학 기업 가치에 이제 좀 올리는 데 활용해라." 이런 걸 이제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LG화학이 1월 29일 날 그런 이제
인제 청사진을 제시를 했어요. "5년 내에 LG엔솔 지분을 79.4 에서 70% 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뭐 50% 플러스 1 조까지는 최대 주주니까 여기까지 이제 팔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70% 까지.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편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더 팔아라." 예. "더 많이 팔아서 그 돈 가지고 LG화학 자사주 사서 소각해라." 요거예요. 그 LG화학 주가는 급등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은 뭐 LG화학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큰 피해를 봤잖아요, LG엔솔 상장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주주들도 아마 목소리를 계속 내시지 않겠냐. 또 이번에 상법 개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 LG화학 주가에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 주가 좀 회복을 기대해 보고요. IS동선은 이제 그 이번에 경산의 중산지구에 대구 옆에 있죠. 펜타일즈 W가 이제 분양이 들어가요. 근데 요게 이제 초대형 단지로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금액만 3.5조 정도 되고 주요 수요층은 기존 중산지구 거주민, 뭐 수성구 거주민, 뭐 수성구 만촌동, 범호동까지 이렇게 접근성이 되게 좋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아이고 중고등 학생 이제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합니다. 중대형 또 대형 평수가 되게 많대요. 그리고 신규 분양도 사실 그쪽에 없어요 별로. 예. 그래서 기존의 입주 시기가 다른 단지와 비교하면 8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파트 시설도 되게 우수하고 그래서 중산지 호수를 이제 조망권으로 확보했고 이 경관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에 좀 흥행하지 않겠냐. 또 사우나 뭐 조식, 수영장 같은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 되게 안 좋았지만 그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매매가 실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도 엄청 줄었고 반토막 났어요, 미분양이. 그리고 수도권을 주택 대출 규제하니까 지방이 조금 더 오히려 부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 지역 같더라고요. 여기 맞나요? 예. 여기서 이제 요렇게 요게 조감도고 이게 대구 지금 미분양 급격히 감소하죠. 중공업 미분양도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신영증권의 박세령 의원님은 중산지구를 방문했는데 이제 본인이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돼서 확신이 강화됐다. 보고 왔더니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40 평형대 이상 아파트 비중이 21%. 그러니까 되게 큰 평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귀한 상품이다.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해당 지구는 경산이라는 이미지보다는 펜타일즈라는 별도의 명칭이 보다 익숙한 대명사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분양이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올랐지만 PBR이 아직 0.7배로 핵심은 그거죠. 분양이 성공해야죠. 당연히 이제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가 주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펜트론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작년 여름이었나 한참 저도 이제 보고서 나올 때 많이 소개도 해드리고 직접 해드리고 강연회 때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3D 정밀 측정 기반 검사 장비 기업으로 SMT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를 이제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3분기 누계 매출 비중이 이제 SMT가 74%, 반도체 26%로 일단 구성이 돼 있고 SMT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표면 실장이라고 하는데 이 기판 있잖아요. 기판에 막 여러 부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예, 이제 기판에 딱 뭐라 그러죠? 그런 부품들을 이제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SMT라 그러고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반도체 검사 장비, 주가를 결정하는 것. 요건 기본이고 예,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반도체 검사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장비가 이제 HBM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펜트론은 적층 이렇게 쌓는 방식의 메모리, HBM, 소캠, HBF라고 낸드도 이제 써요. 낸드도 이제 HBM처럼 이렇게 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요 제품들 다 이제 이렇게 층이 높으니까 요거를 다 검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검사 장비입니다. 예.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뭐가 이게 공간이 비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검사하고요. 예. 그래서 층이 높을수록 당연히 단가가 비싸겠죠. 그래서 HBM4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16단까지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점점 층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HBM 검사 장비는 기존 SMT 장비보다 10배 비싸다고 합니다. 최소 수배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부터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 올해는 이익이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12단에서 16단, 심지어 20단까지도 이제 층수가 올라가니까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층 단수가 증가하고 검사 단계도 또 증가한대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곱하기가 되면서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고정밀 3D 검사 장비는 이제 병목 공정 설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삼성형 장비 세대가 수주 완료됐고 브로드컴으로도 지금 가고 있대요. 가는데 그거는 이제 품질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브로드컴은 아마 27년도에 공급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이게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고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AI, HBM 중심의 반도체 자본 지출이 이제 늘어나는 사이클에서 검사 장비는 원래 후행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병행된다 이제는. 예. 그래서 실적이 빨리 잡힐 수도 있겠죠. 수주도 빨리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하반기에 루빈 울트라를 루빈 울트라는 내년에 나와요. 맞아요. 27년에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좀 본다면 검사 장비 수요는 꾸준히 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T가 방어해주고 반도체 장비가 성장해주고 PER은 14배.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펜트론을 좀 최근에 좀 안 봐가지고 저도 이제 주가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보고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뭔가요? 상한가 가세요? 아 참. 근데 최근에 안 갔네요. 그죠? 작년에 제가 맞아요. 여기서 요 구간이었어요. 맞아요. 이때 한참 이제 공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 2달 안 가다가 이제 갔다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군요. 네. 아무튼 오늘 점상한가를 갔네요. 참. 네. 한솔케미칼도 이제 요거 참 옛날에 좀 많이 올랐다가 주가 막 10만 원까지 빠지고 39만 원에서 그랬다 이제 지금 다시 33만 원인가요? 저점에서 3배 이상 올랐는데 뭐 전고점 향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도 다변화되고 신규 소재 공급 이런 것도 되고 있고 TSMC, 인텔 같은 데도 공급하고 있고 뭐 삼성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프리커서 전구체라고 그러죠. 전구체. 그래서 요 전구체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 D램 만들 때 D램이 이제 점점 미세화될 때 쓰는 그런 이제 소재 중에 하나죠. 그런 소재를 되게 잘 만들죠. 그래서 프리미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장비주만 좋은 게 아니라 소재도 좀 좋을 것 같고 한솔케미칼은 오늘 아까 잠깐 봤는데 주가가 오늘 좀 괜찮았죠. 예, 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여기거든요. 최고가가 여기거든요. 39만 2천 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거기까진 가지 않겠냐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했고요. 태양광 버스트 솔라가 실적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급락했는데 이유는 여기 이제 윤재성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생산된 모듈이 있어요. 요거를 관세 때문에 들여오기 힘들어요. 여기 관세 때려보니까 관세가 되게 세죠. 그래서 요걸 지금 이제 못하니까 가이던스 매출을 늘리기가 어려운 거죠. 중국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퍼스트 솔라가 거기에서 모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 회사잖아요. 퍼스트 솔라는 미국 회사인데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로 못 써요. 중국 아니잖아요. 그죠? 이 되게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이 얘기는 미국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장은 미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공장은 미국에 있어라. 요거죠. 그러면 공장 미국에 있는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좋을 수밖에. 물론 이제 OCI 홀딩스는 저기 그 폴리실리콘을 이제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미국에도 지금 그 모듈이나 이런 시설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본다면 굉장히 그 공장이 어딨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여기도 이제 조만간 관세 부과할 거예요. 나올 거고. 왜냐하면 중국이 저런 나라로 이제 침투해 가지고 저기서 막 수출하거든요. 우회 수출.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제대로 된 모듈을 생산하는 하나솔루션은 오히려 좋고 하나솔루션에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거 납품하는 OCI 홀딩스도 좋죠. 판가 올라가니까.
페로브스카이트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에 아주 얇은 태양광인데 퍼스트 솔라도 저거를 이제 개발 중인데 이제 퍼스트 솔라 스스로도 뭐라고 했냐면 "좀 불확실하다. 과제가 아직 많다. 좀 시간 걸린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는 좀 시간을 좀 갖고 보세요. 저거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상용화까지 되게 어려워요. 중국의 GCL이라는 회사가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최근에 출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지금 하나솔루션 유닛 테스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되겠죠. 그래서 저게 되면 이제 우주에 태양광 전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저 퍼스트 솔라의 저런 내용은 미국의 공급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블록체인 글로벌 디지털 자산 가격이 요새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더리움 재단이 1월 28일에 AI 에이전트의 신원 확인. AI 에이전트가 뭐죠? 비서죠. 나를 대신해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협상도 하고 물건도 사주고 이런 이제 비서죠. 근데 이 비서가 믿을 수 있는 비서인지 그리고 과거에 사고 친 이력이 있는지 평판.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히 쇼핑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표준 프로토콜인 ERC 8.4를 발표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에이전트는 평판이 올라갈수록 높은 점수를 받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저런 이제 평판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고 이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메모리는 더 좋아지고요. 예. 구글이 실제 UCP라는 걸 발표했고 올해 1월에 오픈 AI는 9월 30일에 AI가 전용 결제할 수 있는 프로토콜도 각각 발표했습니다. 요런 걸 통해서 AI가 스스로 결제까지 다 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뭐 달러로 할 수도 있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일단 이제 제도 지금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가 될 거는 같은데 지금 표류돼 있지만 해당 법안은 일단 3월 초에 발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는 좀 규제를 강화하자. 이거 뭐 얼마 전에도 뭐 사고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또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업계는 반발하죠. 이런 이제 규제가 좀 너무 심하고 공적 성격 이런 걸 강조하면 5대 거래소가 지배 구조를 바꿔야 돼요. 대주주 지분을 막 20% 제한해 버리면. 예. 자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이거를 지분을 만약에 15에서 20으로 막아 버리면 예. 그게 없는 거죠. 예. 지분이. 그러니까 이제 업계는 엄청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 때문에 네이버 주가 좀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 이슈가 좀 있고 어쨌든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어떻게 결정날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3월에 발의가 되는 걸 한번 봐야 되겠고 네이버하고 이제 두나무 합병이 있죠. 네이버 파이낸셜과 6월 30일 정도 있으니까 이벤트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AI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블룸 테크놀로지 여기랑 프로젝트 DI라는 거 협력하는 거 출범을 했대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면 이 블룸 테크놀로지가 에이전트의 신원 인증 같은 거 있죠. 디지털 자산 거래 요걸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통과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 이제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은 됐죠. 어제 자사주 의무 소각안 통과됐고 여기 핵심 뭐냐면 의결권과 배당권 인정 안 합니다. 이제 요거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한 표 행사가 안 돼요. 대주주가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자기 주식 교환하죠. 교환사채 이거 안 됩니다. 이제 금지. 예. 경영권 방어 금지 안 돼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무조건 소각이에요. 단 조건 혹시 임직원 보상이나 회사가 뭐 투자를 해야 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고 하라는 거예요. 주주들이 그거 승인해 주면 예, 소각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승인 안 해 주면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그리고 만약에 소각 안 해? 이러면 이제 거기 이사진 있죠. 과태료 내야 돼요. 최대 5천만 원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천만 원. 이제 제대로 업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은 어떡하냐? 기존의 자사주 있잖아요. 요거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돼요. 예. 굉장히 센 법이에요. 이제
이제 그 자사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든 자사주 다 없애야 됩니다. 주주 아니면 주주들을 설득하든가. 예 하기 싫으면. 예. 그래서 할인 요인이 없어졌고 세론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재평가. 지주회사를 좋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석유화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외주의 반란. 요새 중국의 패널 가격 이게 금호석유 PBR 요거밖에 안 돼요. 좀 너무 못 갔죠. 중국의 합성고무 가격, 천연고무 다 올라가는데 업황 좋아지는데. 그래서 그동안 공급이 많았지만 우리는 또 중국 수출 의존도 높은데 중국 수출도 안 되고 이러면서 직격탄 맞았지만 이제 최근에 저유가기죠. 중국은 또 디플레이션 탈출하려고 공급 과잉보다는 감산합니다. 구조조정하고. 그러면 이제 업계 경쟁이 줄어드니까 석유화학한테는 좋은 거죠. 근데 추세적 회복이 이어지려면 판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제 구조조정이 좀 본격적으로 되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최근에 주요 제품별 가격이 올랐습니다.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가 하는 뭐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5에서 5% 46% 올랐고 스판덱스 4% 올랐고요. 효성 TNC, 천연 고무, 합성 고무 요런 쪽이죠. 금호석유 여기가 23% 올랐고 에폭시 ECH 여기가 이제 가격이 5% 9% 올랐는데 국도화학과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 만들죠. 여기가 이제 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페인트 소재죠. PVC랑 ABS도 6% 5% 각각 가격이 올랐고 하나솔루션과 LG화학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은 부진하지만 결국 구조조정 속에서 가격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이고요. 효성 TNC, 롯데케미칼, 금호석유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관여 확대 금융 이것도 화학액인데 한국 주식시장의 주주 친화 정책 확대 속에 이제 주주관여 확대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어제 법도 통과됐지만 자사주 비중이 높거나 이 투자 자산이 기업 가치 대비 월등히 크거나 지주회사가 아니면서 상장 자회사를 보유해서 할인율이 큰 기업들이 있어요. 지주회사도 아닌데 자회사를 보유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할인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SK케미칼이죠. 대표적인 게. SK바이오사이언스 갖고 있다 보니까. 채 선호주는 KCC, SK케미칼, 차 선호주는 금호석이고요. SK케미칼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어떻게 할 건지 할인을 되게 심하게 받아요. 근데 그걸 좀 할인율을 줄여주면 주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KCC는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자사주 소각. 금호석유도 자사주 많아요. 그래서 13.4% 갖고 있는데 최소 10%는 소각할 것 같고 SK케미칼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에 현재 90% 할인율을 적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이 60%까지 축소가 되면 이게 목표 주가가 13만 8천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저 지분을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이 있는데 근데 저 지분 가치가 예를 들면 1조면 1조라고 칠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1,000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0% 할인 때려 가지고. 너무 심하죠. 아무리 그래도. 할인율을 줄여줘야죠. 그래서 SK케미칼도 좀 회복되길 기대하고 아까 LG엔솔도 예, 지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요거 할인율을 줄이면 5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상법 개정도 되고 이런 이슈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상장 자회사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할인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은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일본의 감속기 아시죠? 옛날에 한국 PIM 기억나세요? 그 감속기 소재 만드는 게 한국 PIM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감속기를 직접 만들어요. 세계 1위입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대형 감속기.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환학이라는 자동화 뭐 로봇도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북미 수주가 좀 회복되고 북미 생산 능력도 좀 올라갔나 봐요. 근데 휴머노이드 비중은 별로 없어요. 이 하모닉 드라이브가. 그 주가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미국 중심으로 좀 생산 능력 확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휴머노이드 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겠죠. 네. 그리고 정밀 감속기 만드는 또 경쟁사가 니덱이라고 있는데 얘는 좀 작은 거 만들어요. 그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얘가 이제 대형. 예. 이거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하모닉 드라이브가 좀 작은 거. 예. 그다음에 니덱이 큰 거.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큰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작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니덱은 별 주가가 안 오르고 있대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정밀 감속기 업체들은 글로벌 후발주자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을 안고 있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점을 부여하는 업체 선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업체 중에서 이제 대형 고객사가 있거나 뭐 보스턴 다이믹스 같은 회사죠. 삼성전자. 여길 다 갖고 있으면 좋고, 두 번째는 번호가 시너지. 특히 한국 PIM이 금융 관련 설비가 있잖아요. 여기서 소재를 가공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초소형 감속기도 지금 개발 중에 있대요. 실제 감속기까지도. 그래서 한국 PIM,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PIM 로보티즈나 뭐 우리 삼연도 있고 SBBTK, SPG 뭐 다 좋은데 뭐 너무 올랐어요, 사실 주가들이.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PIM은 또 많이 못 올랐는데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한국 PIM이 뭐 좀 이렇게 눈에는 가장 들어오는 좀 상황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시로 넘어갈게요. 어제 이제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2에서 6단계 건설합니다. 1단계는 이미 투자했고요. 그래서 투자금 21.6, 합치면 30조가 넘어요. 2030년까지. 그래서 HBM 등 차세대 D램 만들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는 1차 투자는 9.4조 뼈대 만들고 이러고 있고, 2차가 이제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1기 2027년에 오픈하고 조기 가동하지만 30년까지 이제 만들고요. 2기, 3기, 4기 이렇게 4개 만들어요. 2050년까지 600조 들어가는 엄청난 사이클이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룸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이 용적률이 좀 완화됐어요. 그래서 클린룸이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 용량이 더 늘어나고, 당초 2027년 5월에 예정됐는데 이걸 좀 3개월 더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위주로 좀 이제 대응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하겠죠. 여기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아이센스가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자가혈당 측정기 연속, 요게 핵심이죠. 요게 그 작년에 184% 성장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죠. 돈을 까먹더라도 연구개발은 절대 안 늦춥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10% 이상은 매년 이렇게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넣고 있어요. 저 연구개발 안 하면 이익은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회사가 망하죠. 연구개발 해야죠.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케어센스 에어는 이제 26년에 사용 연령이 확대되고, 한국과 유럽에서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에 허가받지 않겠냐, 케어센스 에어2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은 2030년 1조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연간 영속 혈당 측정기 매출은 작년에 이제 176억 나왔고요. 많이 늘어났죠. 또 이번에 유럽의 라이프 스캔 아시죠? 당뇨 환자 2천만 명 갖고 있는 고객, 여기에 이제 공급을 맺기로 했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은 계속 커져요.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이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혈당 체크하기 너무 좋죠. 편하고. 그래서 시장은 커지는데, 이걸 하는 업체는 전 세계에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중국 빼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늘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래에셋에서 나왔던 자료지만, 요게 해외 매출이 여기 25년 4분기부터 주황색이 역전하죠. 주황색이 해외 매출이에요. 해외 연속 혈당 측정기. 점프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끝났고요. 6,300도 넘었습니다. 정말. 와, 이게 진짜 삼성전자 8%요. 그래도 싸죠. 그래도 이익 대비하면. 현대차 6%, 오늘 기아는 3%, 그리고 삼성물산, 와, 오늘은 모비스가 날라갔네요. 현대모비스가 11%. 한전은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예상보단. 어닝 쇼크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유는 봐야죠, 내일 한번. 네이버는 좀 오르다 말아버렸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카카오는 좋았네요. 오늘 많이 올랐고, 반면 LG전자 10%, 아마 젠스낭 이제 이슈가 있었고, 한미반도체 28%요. 삼성과 뭐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삼성이 공급하는 거 아니냐, 뭐 루머도 막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오늘 엔비디아 호실적에 주가 급등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엄청납니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두산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고요. 엔터는 참 답답합니다. 안 갑니다 요새. 예. 그리고 삼성 SDS는 오랜만에 좋았어요. 그리고 크래프톤 참 답답하고 APR은 좋고 그리고 지주사는 오늘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LG이노텍. 한마디로 로봇 기대감이에요 LG그룹은. 그래서 좀 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분위기 괜찮았어요. 코스닥도 한 2% 가까이 올라왔고 특히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 갔고 제주 반도체도 5만 원까지 갔고 유진텍 반도체 소부장 날입니다. 오늘 완전히. BSK 리노공업 난리가 아닙니다. 네, 원익 IPS 테스 네,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냥 끝없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오늘 HK인원이 좀 빠졌고 실리콘투는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화장품하고 여기 엔터 이런 쪽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 SK증권, 대우건설, 하나비전 오늘도 갔습니다. 13%. LG전자, 삼성전자, 카카오, LG디스플레이도 요새 분위기 좋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회복들은 되죠. 이렇게 정말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조금 안 좋았네요. 오늘은. 코스닥은 아까 삼천당 제약 상한가 갔고 소부장 그리고 한국 PIM도 오늘 날아가 버렸군요. 네.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어느새 40만 원. 네. 그러나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나 최근에 흥구석유 같은 거 많이 올랐죠. 여기는 오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그리고는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주식 계속 팔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도 금투 아마 ETF 개인 ETF 같고 주식도 많이 샀고 코스닥은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요새 수급 자체가 이게 혼재돼 있어서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IT, HBM,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반도체 장비, 증권주, 네. 자동차 대표주, 네. 건설주도 오늘 갔고 네. 대우건설이 10,000원 갔어요. 대우건설 와 얼마 전에 3,000원이었는데 그죠?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 CXL 유리기판 좀 올랐고 PCB 아까 펜트론 예, 거기 상한가 갔고 네. 다 좋은데 골판지 쪽 빠졌고요. 편의점도 오늘 좀 빠져요. 여기 아마 배당락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배당락이 좀 있어요. 오늘 배당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별 이유 없는데 빠진 기업들은 좀 일부 배당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빠졌고 건설 중소형 빠졌고요. 근데 급락 종목도 너무 많네요. 그죠? 이게 삼성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나 이런 대형주를 몇 개 쏠려버리니까 반대쪽은 지금 완전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참 조선주도 오늘 안 좋았고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좋은 장은 아닙니다. 예,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쪽은 막 급나가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장만 딱 보면 이거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네. 이거 다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예, 보면 급나가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죠? 예. T3는 많이 올랐네요. 오늘 13%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완전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 아무튼 지수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좀 걱정도 되고요. 너무 올라가기만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강세장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디가 끝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음봉 나오겠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은 이 주봉 차트 보이세요? 정말 끝없는 상승. 근데 올라간 이유는 아시죠? 왜 그냥 올라간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이유와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